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미국 핵심 정보기관들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요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로 제재 완화를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한 미 국가정보국 댄 코츠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핵은 정권 생존의 필수적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regime survival. 댄 코츠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혜택을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넘게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무기 시설의 일부를 폐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진화 하스펠 국장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중요한 변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Ultimately, the objective is to lessen that threat by getting them to declare their program and then ultimately dismantle the program.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과 군사적 위협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here still is a substantial military capacity that Kim Jong-un wields. 70% of his forces are along the DMZ. So the capabilities and threat that existed a year ago are still there. 의원들은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무기 포기가 아니라 제재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Kim Jong-un is putting on a show to appear reasonable and willing to talk for purposes of luring us into a step-by-step sanctions reduction where he destroys some outdated missile factory.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위협이라는 사실이 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또 미국 적성국들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공격으로 의심되는 최근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 사이버보안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군 정보당국 장성들은 미국을 노리는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see that every day, and regardless of the adversary, we see the concerted effort to attack the United States and the Department of Defense. 그러면서 군 당국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면서 적성국들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보위에 출석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상원 국토안보위에 출석한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 역시 북한을 포함한 이들 국가들을 지목하며 국가적 차원의 위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성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을 인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돕는 국가에도 일절 원조를 금지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사이버 보안업체 시멘텍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서아프리카 4개국 은행을 대상으로 자행된 사이버 공격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라자루스의 수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최근 2년간 남미와 동남아, 동유럽 국가들의 금융망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당히 전략적이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포섭해 미북 협상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4차 북중 정상회담에 이은 최근 북한 친선 예술단의 중국 공연 등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하고 중국의 주된 목적은 미군 감축이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시 주석의 4월 방북설 등을 거론하며 북중 관계는 정상화됐다면서도 이것이 북핵 협상에 도움을 줬다는 증거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50년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구해달라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긴급 행동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했으며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이듬해 송환됐지만 황원씨 등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9일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북한의 재난의료지원체계 수립 심포지엄에서 노영선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북한에서는 폭우와 폭풍 등 풍수해가 심각하며 2007년 이후 대규모 자연재해로 1,500명이 넘게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등 2차 피해는 파악조차 어렵다며 북한의 재난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